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했을 때 나는 우리 엄마처럼 안 살 거야. 나는 우리 아빠처럼 안 살 거야. 각방살이하는 부부들이 많이 있죠. 어떤 삶이 나은 거예요? 결혼과 이혼이 중요한 게 아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즐거운 수요일입니다. 자, 오늘 주제는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인데요. 어떻게 사는 것이 더 좋은가가 될 수도 있고, 이 가정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게, 어릴 때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교육들 있죠. 딱히 뭐 어떤 걸 가르치지 않더라도 그냥 부모의 모습을 보고 나는 내가 좋든 싫든 학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우리 엄마처럼 안 살 거야. 나는 우리 아빠처럼 안 살 거야. 우리 아빠는 술을 마시고 가족들을 폭행하고 가족들을 돌보지 않았어. 아니면 우리 엄마는 맨날 우울증에 빠져서 우리들을 돌보지 않았어. 그런 이제 기억이 있는 분들은 그렇게 되고 싶지 않죠. 그래서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굉장히 큰 의지예요. 근데 인생이라는 그 긴 시간, 내가 잠깐은 안 그럴 수 있죠. 내가 잠깐은 우리 부모님 같은 사람이 되지 않을 수 있는데, 인생이라는 그 긴 시간에서 보면은 나도 어느 순간 내가 그렇게 싫어했던 우리 엄마 아빠의 모습을 닮아서 똑같은 말,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서 놀래죠. 한번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더 내 속에 내재되어 있던, 나도 모르게 나의 무의식적으로 학습했던 그런 모습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의식적으로 그걸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학습된 거죠. 그래서 가정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인생의 그 긴 시간의 흐름을 자꾸 간과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인생을 사는데 중요한 거는요. 그 긴 시간 동안 변하지 않고 한결같을 수 있느냐. 그게 우리가 인생을 잘 살기 위한 관건인 거예요. 핵심이고. 내가 지금 잠깐은 바른 생활 할 수 있는데 죽을 때까지 바른 생활 할 수 있느냐. 그런 문제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상담을 할 때 많은 분들한테 주변의 반응을 여쭤봐요. 자, 어떤 일이 있었어. 부부 사이에 어떤 이벤트가 발생을 했어. 사건, 사고일 수도 있고. 그랬을 때 그것에 대해서 나랑 가장 가까운 사람은 뭐라고 하나요? 라고 여쭤봐요. 그러면은 부모님의 얘기를 많이 하시죠. 부모님은 그거 보고 뭐라고 하세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뭐라고 의견을 제시하시나요? 그런 거 여쭤보는데, 대부분의 부모님은 그래도 한번 참고 살아봐라. 아이가 있는데 어떻게 이혼을 하냐? 참고 살아봐. 라고 이제 얘기를 많이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부모님 자신의 인생도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게 이제 그런 식으로 학습이, 대대손손 학습이 되는 건데요. 우리 어머니의 어머니,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할머니들이 그렇게 살아온 걸 지켜봐 왔고, 그러니까 나의 엄마도 그 범위 안에서 살고 있는 거고, 그리고 세상 밖으로 나가본 적이 없는 거죠. 그 바깥 세상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는 거죠. 그리고 나도 그런 엄마의 모습을 보고 자랐어. 그래서 많은 분들은 참으세요. 이혼이라는 건요, 정말 버티다 안 될 때, 그때 이제 선택하는 게 이혼이거든요. 그때라도 이혼을 선택하면 다행이지만 그때조차 이혼을 선택하지 못하고 계속 버티고 참으면서 사시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부모님의 삶 자체, 그걸 학습한 거예요. 나의 무의식에 자리 잡고 있어. 아버지랑 불화가 있었어. 근데 참고 사는 모습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자식으로서? 엄마를, 아빠를 제3자로 그냥 보라는 거예요. 내 부모로서가 아니라 그냥 사람으로 봤을 때 어떤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은지 평가해보시라고 제가 질문을 드리거든요. 그러면은 잘 모르겠다고 얘기를 하세요. 아빠가 때려, 폭행을 해. 근데 엄마는 그거랑 상관하지 않고 폭행을 하건 말건 나는 그냥 내 아이들을 키우는 거, 내 아이들을 잘 키우는 거, 그러면 됐어. 나는 그럼 행복해. 라고 생각하고 삶을 살아오신 엄마인 거죠. 물론 내가 자식 입장에서는 그렇게 엄마 아빠라는 역할을, 위치를 지켜준 것에 대해서 고마워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의 한 명의 개인으로 봤을 때는 불행한 일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아빠랑 불화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젠 아이들도 다 컸어. 근데 이제는 관여하지 않고 살겠다. 남처럼 살고 있는 거죠. 그런 가정을 첫 번째 그런 가정을 지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라는 질문에서 계속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는 저 사람을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나 스스로 그렇게 체면을 걸지만 우리는요,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배우자라는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방해하지 않아도, 나한테 어떤 말을 하지 않아도, 우리가 각방살이하는 부부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대화도 하지 않고, 이제 아이들도 다 크면은 정말 대화가 없고 각자 생활하고 서로 어떻게 사는지도 몰라.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면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나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내 삶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 게 내가 행복한지 한번 질문을 해보시면 답이 나오죠. 그래서 그렇게 살고 있는 내 엄마의 모습이 안쓰러워. 근데 내가 아는 다른 분은 불화가 있어서 이혼을 했어. 이분은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분이야. 그래서 이혼을 했어. 근데 경제적으로 굉장히 궁핍하게 살고 있어. 왜? 남편한테 지원이 없으니까. 경제적인 부분이 취약해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경제적으로 궁핍하게 사는 분이 있고, 우리 엄마는 경제적으로 문제는 없지만 남편과의 불화 속에서 살고 있고, 그래서 그 둘 중에 무엇이 옳은 건지 모르겠다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삶이 나은 거예요? 남편과의 불화 속에서 참고 사는 삶하고, 불화가 있어서 이혼을 하고 그 대신 경제적으로 궁핍한 삶을 사는 삶이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어떤 삶이 더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이 되시나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했을 때 여러분 둘 다 정답이 아니죠. 둘 다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자본주의 사회에서요, 경제적으로 궁핍하다는 거는 불행한 거예요. 물론 이제 그것을 여러 가지 이제 정신 수양으로, 마음 단련으로 가난이 나한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게 만들 수 있는데, 그거는요, 공자님이 말하는 인자 정도가 되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우리 같은 범인들은요, 가난해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가난한데 즐겁게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면서 살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적인 독립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는 결혼, 이혼이랑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둘 다 정답이 아니에요. 불화가 있는데 참고 산다면 내가 불행해. 그럼 내가 그런 삶을 살 필요가 없는 거죠. 아무리 여러분들이 마인드 컨트롤을 해도요, 내 배우자가 그 인간의 등급으로 봤을 때 9등급이나 그 밑에 벌레와 같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내 배우자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 여러분은 그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신경을 끄고 살 수가 없고, 신경을 끄고 산다면 얘랑 결혼 생활을 유지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불화가 있어서 이혼했어. 나의 행복을 위해서 이혼했죠. 근데 경제적으로 궁핍해. 그것도 맞지 않은 거예요. 경제적인 독립은 기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뭐 궁핍이라는 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먹고 싶은 거 먹고 그럴 선택의 자유 정도는 있는 상태에는 도달하셔야 돼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요, 그런 사람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 사람은 선택할 자유가 줄어요. 적어요. 그래서 성공이라는 건요, 선택의 폭이 넓은 게 성공이에요. 내가 오늘 일 나가기 싫으면 안 나갈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거예요. 여행? 이번에 추석 연휴가 기니까 며칠 더 껴서 여행을 가야지. 여행을 갈 수 있는 자유. 그게 성공인 거예요. 별개 성공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결혼과 이혼이 중요한 게 아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나의 경제적 자립이에요. 내가 결혼해서 행복하고 이혼해서 불행한 게 아니라 내가 경제적으로 자립을 하느냐, 내가 한 사람의 인간으로 독립된 삶을 살고 있느냐, 못 사느냐, 그게 나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남자든 여자든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다면 경제적으로 독립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게 안정이에요. 여러분, 결혼이 안정이 아니고요, 내가 경제적으로 독립하고 자립하는 것이 안정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런 상태에서 결혼을 하시는 거예요. 결혼은 독립이 아니다, 안정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살 것인지, 어떻게 살아야 행복할 것인지에 대해서 뜬구름 잡는 이야기 말고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시고요, 그리고 그 계획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공자가 하는 말이에요. 바로 공자가 강조하는 거, 공자가 논어를 통해서 강조하는 거. 두 글자 뭐예요? 스스로 행할 행. 두 글자예요. 자행.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도 자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만 상대방을 볼 때 그 사람이 자행하는지도 살펴보셔야 돼요. 말을 현란하게 하는 사람한테 속아 넘어가서 지키겠지, 그 말대로 하겠지 라는 생각으로, 희망으로 결혼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분들 많이 있죠. 어떻게든 잘 되겠지, 우리들이 열심히 하면 잘 되겠지, 그런 생각으로 결혼하시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결혼과 이혼은 여러분의 인생의 답이 될 수 없다.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삶의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결혼하는 게 내 삶의 목적이고 이혼하는 게 내 삶의 목적이 될 수 없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암산 좀 줄이지 마세요. 이거 동영상입니다요.
춤춰보세요. 동영상이래요. 너무 좋지? 힘들대요.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등산할 거야. 네. 오케이? 어떡해. 좋아요. 좋죠? 머리 색깔 되게 예쁘다. 너 까만색이 아니야. 이거 봐. 노란색이야. 언니 머리 봐. 자, 사진 찍어볼까요? 아 근데 너무 덥다. 휴지라도 갖고 올 걸. 하나, 둘, 셋, 찰칵. 다시. 하나, 둘, 셋, 찰칵. 자, 올라가 주세요, 이제. 엄마 찍어줄게. 아니야. 엄마는 거부하겠어. 야호! 남산 보인다. 우리 다 왔다 남산. 그만 가자. 내려가자. 그만 가자. 남산은 우리 집에서도 보여. 저기. 어? 우리 집에서도 보여. 그거랑은 틀리지. 집에서 오는 거랑 여기 가까이. 오, 저렇게 가까워. 자유로 들어? 자이로 드랍? 저게 자유로 들기에요. 9번 집이겠다. 이제 계단은 끝났어. 삥 돌아가는 길. 좋은 길이야 이제. 응. 둘레길이라서 좋을 거야. 길이 이쁘네. 흙길이다, 야. 야, 좋다, 그지? 야, 우리의 생명줄이야. 물 그거 하나밖에 없어. 물 아껴 먹도록.